오라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 끝이 죽음일까요? 여기에 아주 의문스러운 죽음을 추적하는 형사가 있습니다. 그 결말은 또 어떻게 이어질까요? 수상한 죽음. 처음 사건을 접수받고 현장에 갔을 때는 여느 자살 사건과 다르지 않았다. 혼자 살던 여인의 죽음. 어떤 타살의 흔적도 침입의 흔적도 없었다. 특이할 점이라고는 딸의 죽음을 그다지 슬퍼하지 않는 부모와 친구 하나 없다는 것. 그것이 원인일 것이라 생각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단계였다. 의심스럽다는 동료의 얘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주변 조사를 시작했다. 여인에게 집을 소개해줬다는 부동산 사장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 집을 구하러 온 사람이 무언가 쫓기는 느낌이었고, 부신 쪽의 CCTV가 최대한 많은 곳으로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거기다 최근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는 것도 의심스러웠다. 회사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상사의 말을 듣고 자살자를 피해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부모와는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다고 한다. 10년 동안 연락 한 통이 없어 의미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하니 슬픔이 덜한 것이 이해갔다. 친구가 없는 것은 고향과 전혀 다른 곳으로 최근 이사 왔기 때문이었고, 고향에서는 꽤 인기 있는 요즘 말로는 인싸였다고 했다. 휴대폰을 조사해보니 많은 사람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 전혀 죽음을 선택할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디서부터 다시 조사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던 와중에 피해자의 친구가 연락이 왔다.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 직전에 동네가 너무 무섭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는 것이다. 평범했던 사람이 죽음을 선택할 만한 공포가 무엇일까? 스토킹? 협박? 원한? 금전 관계는 깨끗했고 인간관계 역시 별것 없었다. 외향적인 스타일이었지만 가끔 친구들만 만나고 남자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며칠이 더 흐른 뒤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 상부에서는 종결하고 다른 사건을 맡으라 했지만 단순 자살자가 아닌 피해자로 확신이 드는 상황에서 멈출 순 없었다. 다시 한번 사건 파일을 살피며 밤을 새우고 있을 때쯤 전화가 왔다. 피해자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당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형사님 말대로 자살이 아닌 것 같다고 꼭 보셔야 할 것이 있다고 집으로 와달라는 말을 했다. 피해자 부모의 집으로 가니 현관에서 부부가 서로를 부여잡고 벌벌 떨며 거실에 널브러진 편지 뭉치를 가리켰다. 역시 스토킹이었나. 천천히 편지의 내용을 살피자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났다. 이런 편지들을 간직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아니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을까. 처음 편지는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내용은 평범하게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근처로 이사 가게 되었는데 언젠가 밥이나 먹자 등등 오래된 친구에게 보내는 것 같은 내용이었다. 그때까지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통화도 했던 것으로 보였다. 요즘 시대의 편지라니 낭만적으로까지 느껴졌다. 그러다 1년 전 편지부터 내용이 과격해졌다. 도대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부터 그 친구들과 놀지 말라, 상사가 수상하다 등등 스토킹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끔찍한 선택을 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소름이 돋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7일 전 편지. 도망간다고 못 찾을 줄 알았어. 5일 전 편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3일 전 편지. 이제 곧 하나가 될 거야. 준비하고 있어. 2일 전 편지. 꽤 높은 곳에 사네. 창문이 열리지 않아서 편지 두고 간다. 1일 전 편지. 어떻게 알았어? 너도 나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마지막 편지까지 살핀 직후 편지에 있는 주소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범죄자는 사건이 벌어지면 주소를 옮기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바로 그 주소로 향했다. 새벽이었지만 범죄자를 잡아 한을 풀어주겠다는 집념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근처에 도착했을 무렵 걸려온 전화로 인해 급하게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조사원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얘기했다. 그 주소지에 사는 사람 말인데요. 이미 죽었대요. 10년 전에. 지금은 아무도 안 살고. 운전대를 잡고 있던 손에서 땀이 쭉쭉하게 젖어왔다. 분명 버려진 집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누구지? 과연 범인은 잡혔을까요? 오라 연구소였습니다.